자, 3월 20일 우리 전산세무 실습 4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문제 1번은 모두 다 잘 해결하였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이 문제 3번이 살짝 까다로운 건데 제가 읽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까이 거 뭐 4점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벌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4점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급수 높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들을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문제 2번. 자, 우리 일반전표 입력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우리 회계 처리를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7일 주식회사 풍암산업으로부터 원재료 1,6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6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죠? 원재료 구입 계약을 한 상태예요. 자,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회계상 거래로 인지를 해야 되는 게 계약금 160만 원을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1,600만 원 이 정보는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고 요 계약금 16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죠. 자, 차변과 대변을 구성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의 범위 내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좌 차월 계약을 했다면 당좌 예금 범위를 벗어나는 초과하는 범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당좌 수표가 발행 가능한데 당좌 차월 계약 한도가 있겠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이게 0원이고요. 자, 요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 이게 당좌 예금 범위고 이게 당좌 차월 범위입니다. 자, 지금 당좌 예금이 만약에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당좌 차월 계약을 했는데 우리 회사는 200만 원까지는 가능하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자, 100만 원까지는 당좌 예금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만약에 당좌 예금이 없다고 했으면, 자, 당좌 수표를 발행했는데 당좌 예금 한도껏, 그리고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죠? 60만 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당좌 차월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 당좌 예금 범위를 벗어나서 은행에 차입하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 문제에서는 당좌 수표를 총액으로 발행해서 갔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 감소를 할 겁니다. 자, 이 당좌 예금이 감소한 원인은 계약금을 준 거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선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먼저 지급한 돈이라는 거죠. 주식회사 풍암산업한테 우리가 먼저 준 돈이라고 해서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 채무, 여기 보게 되면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당좌 예금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계약금을 지급했구나
라고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반 존표 입력 메뉴를 열어서요. 자, 8월 27일이고요. 자, 차변이 성급금. 자, 거래처 코드는 풍암산업.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그죠? 자, 160만원. 대별은요, 그렇죠. 당좌 예금 160만원. 요렇게 해결 처리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계약금 지급했을 때 선급금 계정을 사용하는 해결 처리였습니다. 자, 9월 17일입니다. 자, 당사는 주식회사 안동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2,500만원 중 2천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채무를 면제받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외상매입금 2,500만원을 전부 다 상환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이 2,500만원 중에 2천만원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은 자, 면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차 대변을 한번 구성해 볼까요? 자, 우선 보통예금 계좌에서 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 감소하겠다, 그죠? 자, 또한 500만원은 면제받았으니까 우리 영업의 수익에 관련된 계정인 채무면제이익이라는 계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보통예금이 2천만원이 감소하고 채무면제이익을 500만원을 인식한 그 원인이 무엇이죠? 그렇죠.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거예요. 부채니까 차변에서 소멸하겠다, 그죠? 자, 요렇게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장은 읽다가 이렇게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도해를 걸어 가지고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9월 17일. 자,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제거를 해줍니다. 자, 주식회사 안동에게 지급해야 될 거니까 채무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이런 식으로 걸어줘야 됩니다. 자, 거래처 안동 차변 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 감소합니다. 2천만원. 그리고 대변에 채무면제이익 918번이니까 9로 시작하면 영업의 수익, 9로 시작하는 비용은 영업의 비용,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깔끔하게 회계 처리가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통주 주식 5,000주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이네요. 한 주당 발행 금액은 만원입니다. 지금 5,000주를 발행했고요. 발행 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금이 유입이 되었을 겁니다. 자, 얼마나 유입이 됐다고 얘기하죠?
5,000주를 발행을 했고요. 그 발행 금액이 10,000원이래요. 10,000원. 10,000원. 그렇게 되면 얼마죠? 5,000주 곱하기 10,000원이니까 5천만원이네요. 5천만원이 현금이 유입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이 있었네요. 주식 발행 비용이 있었네요. 이렇게 50만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네요. 자,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했다고 하면 이게 돈을 받고 발행을 했으면 유상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응당 자본금이 증가하겠다. 그죠? 자, 우리 자본은 자, 첫 번째 자본금이라는 계정이 있고, 두 번째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고, 세 번째 자본조정이라는 계정이 있고, 네 번째 기타 포괄 소리 누계액이라는 계정이 있고, 다섯 번째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자,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영향을 미치는 게 자본금이 증가하고요. 자본잉여금이 증가 또는 이 자본조정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 자본금은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자본잉여금은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더 컸을 때 액면 금액 초과분을 우리는 자본잉여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조정은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에서 발행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 때는, 자, 첫 번째 액면 발행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할증 발행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할인 발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액면 발행이라는 것은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이 동일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본금만 증가한다는 겁니다. 할증 발행은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증가 금액은 발행 금액에서 액면 금액을 차감하면 되겠다. 그죠? 할인 발행했다면요,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작은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본금은 증가하고, 대신에 자본 조정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얼만큼 증가하느냐? 액면 금액에서 발행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가하겠죠. 자, 할증 발행일 때는 이 자본잉여금이 할증 발행할 때는 이 자본잉여금을 무슨 계정을 사용을 하죠?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 자본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소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여기 총 자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5가지 자본 계정의 합계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돌아가서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전 베이스가 좀 있어줘야 됩니다. 자본 쪽은요. 자, 차변이 있고, 그리고 대변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자.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보통 예금이 증가를 하겠네요. 보통 예금이. 자, 이 보통 예금이 얼마나 증가한다고요? 그렇죠.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자, 그리고 우리가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겠다. 그죠? 자, 우리 자본금은 어떻게 되죠?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가 5천 주고요. 그리고 액면금액이 5천 원짜리네요. 그러면 2,500만 원이 증가하겠다. 그죠? 자, 자본금이 2,500만 원.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2,50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떻게 계산되죠? 발행 주식수 5,000주. 자, 곱하기 발행 금액 만원 마이너스 액면 금액 5,000원을 초과하는 거 있죠. 그래서 2,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발초까지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여기서 이 주식 발행 비용 있죠. 요거는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했는데, 자,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50만 원을 지급을 했대요. 자, 이 주식 발행 비용은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 그러면 감소시키고,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왔다. 그러면 이 요소를 증가시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별도의 비용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비용, 이렇게 50만 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비용으로 50만 원 잡지 않기 때문에 주발초가 등장했다면 이 주발초에서 감액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왔다면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가산을 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차변과 대변이 5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통주를 5천주를 했는데요. 자, 액면 금액이 5천원이고, 자, 발행 금액이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똑같이 보통 예금이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자본금이 등장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할인 발행이잖아요. 왜요? 발행 금액 1,000원이 액면 금액 5,000원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본금이 등장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신주와 발행된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계정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예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예금은 얼마나 증가하죠? 자, 5천주. 자, 발행 주식수 5천주 곱하기 발행 금액이 1,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만 증가하겠다. 그죠? 그래서 보통 예금은 1000만원 요렇게 증가가 될 겁니다. 뭐 현금은 똑같겠다. 그죠? 현금은 50만원 그대로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자본금은요. 자, 발행 주식수 5000주 곱하기 액면금액 5000원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자본금은 2500만원이 기입이 되는 겁니다. 자, 주식 발행 할인 차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발행 주식수 5000주 곱하기 발행 금액이 1000원이고 마이너스 액면 금액이 5000원이네요.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것을 2000만원 맞나요? 4, 5, 4, 20, 2000만원. 아, 이게 잘못됐네요. 이거 1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네요. 500만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두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2000만원.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대차 차익이 맞지 않죠?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더하기 주식 발행 비용 50만원을 가산해서 2050만원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차 차익도 맞겠다. 그죠? 자, 요렇게 하고 났을 때 자본금 잘 보세요. 자본금이 동일합니다. 그죠? 네, 자본금이 동일해요.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 금액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총자본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본금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할증 발행했을 때 이게 발행 금액이 10,00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할인 발행했을 때 이거는 발행 금액이 1000원입니다. 자, 할증 발행했을 때 자본금 2500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식 발행 초과금이 24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되는 거죠? 4950만원이 되네요. 할인 발행했을 때는요. 첫 번째, 자본금이 똑같이 2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죠? 205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본은 450만원이 되겠다. 그죠? 차감을 해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볼 줄 알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자, 그래서 발행 금액에 따라 가지고 자본금은 동일하지만 자본에 미치는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셨죠? 자, 이 자본이 4,950만원 증가했잖아요. 이것도 논리를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등식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자본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본이 움직인 거 보도록 할게요. 자산이 움직인 거 보도록 할게요. 할증 발행했을 때는 보통 예금 5천만 원이 증가했고요. 두 번째, 현금이 50만 원 감소했기 때문에 자산은 4,950원 증가했습니다. 자, 할인 발행은요. 보통 예금이 여기 보면 500만원 증가한다. 그죠? 두 번째, 자, 현금이 50만원 감소합니다. 자, 따라서 자산은 얼마죠? 450만원이다. 그죠? 450만원 증가합니다. 자, 여기 자본 증가,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자산 증가, 금액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쵸? 자산이 4,950만원 증가했고 부채 변동은 없고, 그럼 당연히 자본은 4,950만원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산 부채의 변동으로 자본이 증가한 것을 찾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뭐 회계 처리만 한다면 금방 풀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들을 알고 나면 조금 더 어떤 그 현상을 조금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봅시다. 자, 10월 25일. 자, 차변에 보통 예금이 얼마 증가하나요? 5천만원 증가하고요. 자, 대변에는 자본금이 2,500만원, 또 주식 발행 초과금 2,450만원, 그리고 현금 50만원, 요렇게 회계 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2월 8일 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중국에 출장 갔던 홍길동은 12월 4일에 지급하였던 출장비 150만원 중 125만원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현금으로 반납하였다.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자, 첫 번째, 자, 누가 갔죠? 홍길동이 갔습니다. 자, 홍길동이 어디로 갔죠? 자, 중국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장비를 수령해서 일단 출장을 갑니다. 자, 12월 4일 날에 지급을 했대요. 한번 찾아볼까요? 12월 4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네요. 150만원을 줬군요. 자, 그래서 이 출금전표를 우리 차 대변으로 하게 되면, 자, 가지급금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홍길동이라고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겠다. 그죠? 15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50만원입니다. 출금전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출장을 갔고요. 두 번째, 자, 출장에서 사용한 경비가 125만원을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150만원을 받았었는데 125만원을 쓰고
남은 잔액이 25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25만원을 회사에 현금으로 반납했대요. 네, 요러한 스토리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는 게 출장하고 돌아왔으니까 이 가지급금을 없애줘야 되겠다. 그죠? 돌아왔으니까. 자, 우리 출장 갔을 때 쓰는 계정이 뭐죠? 그렇죠. 여비교통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12월 4일 날에 가지급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이제는 이제 반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자, 이 가지급금이 사라진 원인을 살펴보니까 홍길동이가 중국에서 쓴 출장비 125만원이었고요. 그리고 남은 잔액 25만원을 회사에 반납했던 게 되었습니다. 자, 원인가 이게 여비교통비 현금이 원인이죠. 가지급금이 없어진 결과가 요렇게 되었습니다. 요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12월 8일입니다. 자, 차변에 여비교통비를 잡아주고요. 자, 수출을 위해서 중국에 출장 갔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125만원. 자, 현금 25만원을 우리는 반납을 했습니다. 가지급금을 이제 상환해야 되겠다. 그죠? 자, 거래처 코드 홍길동 잡아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일반 전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좋아요. 자, 5번입니다. 자, 12월 7일. 자, 11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총금액은 41만 2,050원이며 이 중 50%는 직원 부담분이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요. 자, 11월 급여를 지급했을 때 요런 회계 처리를 했었을 겁니다. 자, 급여 금액을 요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으로 잡아놨을 겁니다. 자, 이 예수금은 건강보험료를 지금 딱 요것만 의미한다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41만 2,500원. 그죠? 41만 2,500원 중 50%니까 얼마죠? 412, 500 나누기 2는 20만 6,025원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싸줬다. 이러한 논리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예수금은 직원 부담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 부담분으로 해서 우리가 그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라고 계정을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 처리를 이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가 총 금액이 41만 2,500원인데 이 41만 2,500원 중에서 회사 부담분 따로 있고 직원 부담분 따로 있고 그리고 이 회사 부담분 중에서도 제조 부분에 직원분께 있고 관리 부분에 직원분께 있기 때문에 이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을 쓸 때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제조 원가로 구분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썼는지에 따라 가지고 손익계산서로 바로 가는 판관비가 있을 거고
제조원가로 들어가서 나중에 물건이 팔렸을 때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자, 회계 처리는 잠깐 쉬었다가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